궁정 취재를 10년 넘게 해오며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왕실의 위기는 언제나 고요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버킹엄 궁의 긴 복도는 늘 그렇듯 정숙했고 근 윗병의 발소리는 규칙적이었으며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공식 일정표에는 아무런 이상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왕실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미묘한 균열이 공기 속에 배어 있었다. 그것은 소문으로 시작되었고 속삭임으로 번졌으며 마침내 왕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파문으로 커져가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믿기 어려울 만큼 사소해 보였다. 찰스 국왕의 비공식 일정 중 하나로 기록된 소규모 회의,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자리였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카밀라 왕비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고 국왕을 향해 공개적으로 강한 어조의 언행을 쏟아냈다. 왕실 내부에서 불화라는 단어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사용되지만 이번만큼은 그 표현조차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권위와 존엄을 건드린 순간이었다. 왕실은 체면으로 유지된다. 그 체면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상징이다. 국왕은 정치적 실권보다 상징적 권위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연결한다. 그런 존재가 내부에서 모욕당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왕실이라는 제도의 균열을 의미했다. 궁정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긴급 회의가 열렸고 소수의 고위 참모들만이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언론에는 아직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았지만 정보는 언제나 가장 조용한 틈을 타 밖으로 새어나가기 마련이다. 이때 뜻밖의 이름이 중심에 등장한다. 윌리엄 왕세자, 국민에게는 안정과 미래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인물이다. 그는 오랫동안 문제없는 후계자로 묘사되어 왔고 스캔들과 거리를 둔 삶을 살아왔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과 그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왕실의 위기는 종종 가장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연결된다. 카밀라 왕비와 찰스 국왕 사이의 갈등이 어째서 윌리엄의 지위 문제로 이어지는가? 그 질문이야말로 이번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이다. 궁정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미묘한 권력 재편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세대 교체, 이미지 관리, 그리고 왕실이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윌리엄은 새로운 시대의 얼굴로서 변화를 상징했고 이는 일부 기득권 세력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반면 카밀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왕실 내 입지를 다져온 인물로 자신의 역할과 영향력을 쉽게 양보하지 않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두 인물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은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그 긴장은 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찰스 국왕은 그 중심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그는 더 이상 중재자나 조정자의 위치에 머물 수 없었다. 자신의 권위가 공개적으로 도전받았다는 인식은 그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받게 만들었다. 왕실에서 결단이란 곧 상징적 조치를 의미한다. 직위, 호칭, 의전 순서. 이런 요소들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형식에 불과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권력의 언어로 기능한다. 박탈이라는 단어가 처음 내부 문건에 등장했을 때 그것은 가정법처럼 조심스럽게 쓰였다. 실제 실행 가능성보다는 압박 카드에 가까운 의미였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방향을 잡고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카밀라 왕비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왕실 전체의 이미지를 해칠 위험이 있었다. 그렇다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상대적으로 젊고 대중적 이미지가 강하며 조정 가능한 인물, 그 조건에 부합하는 이름이 바로 윌리엄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왕실의 냉혹한 논리를 마주하게 된다. 혈통과 애정, 개인적 신뢰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제도의 안정이다. 왕실은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며 시스템은 때로 가장 소중한 카드조차 희생시킨다. 윌리엄이 실제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났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였다. 왕실 내부의 질서가 여전히 유효하며 국왕의 권위는 침해될 수 없다는 메시지. 궁정 기자로서 수많은 위기를 지켜봤지만 이번만큼 상징이 빠르게 재배치되는 순간은 드물었다. 단 몇 분 사이에 수십 년간 구축된 이미지와 서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왕실이라는 무대의 잔혹함이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고 모든 것은 내부 검토 단계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왕실의 언어에서 검토 중이란 이미 결론이 정해졌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 첫 번째 국면은 아직 서막에 불과하다. 표면적으로는 카밀라 왕비의 행동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듯 보이지만 그 파장은 훨씬 넓게 퍼져 있다. 윌리엄의 지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위상이 아니라 왕실의 미래 설계도와 직결된다. 누가 희생되고 누가 보호받는가? 그 선택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국면을 규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1분 전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왕실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왕실의 위기는 늘 침묵 속에서 증폭된다. 첫 번째 파문이 지나간 뒤 궁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내부의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하인들의 시선은 바닥에 더 오래 머물렀고 참모들의 대화는 문이 닫힌 뒤에만 이어졌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그리고 그 끝에는 누가 서게 될 것인가? 카밀라 왕비의 행동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왕실의 역사에서 단 한 번의 언행만으로 판도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그것은 언제나 누적된 긴장과 이해관계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폭발한다. 왕비의 언행이 포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다. 포착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보았고 누군가 기록했으며 누군가는 그것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왕실 내부 문건을 오랫동안 접해온 사람이라면 안다. 공식 기록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비공식 메모와 구두 보고다. 이번 사안 역시 마찬가지였다. 분위기가 험악했다. 국왕이 침묵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는 식의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이 문장들은 감정의 서술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 국왕이 침묵했다는 것은 동의도 반박도 아닌 상태, 즉 권위가 유예된 순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 유예의 시간 동안 왕실의 권력 지도는 조용히 재편되기 시작했다. 핵심은 단순했다. 카밀라 왕비를 정면으로 겨냥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출구를 찾을 것인가. 영국 왕실은 이미 수차례 대중의 비판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특히 왕비의 이미지가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찰스 국왕 즉위 이후 어렵게 구축해온 안정된 군주의 모습을 단숨에 무너뜨릴 위험이 있었다. 참모들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논의는 우회로를 찾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문제를 관계의 차원이 아닌 구조의 차원으로 옮기는 것, 즉 특정 인물의 인격이나 태도를 문제 삼기보다 왕실 내 역할과 권한의 재조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이다. 이때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가 바로 균형이었다. 균형이 무너졌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균형의 논의 속에서 윌리엄의 이름은 점점 더 빈번하게 등장했다. 그는 명백히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가장 큰 무게를 지닌 인물이었다. 대중은 그를 차세대 국왕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언론 역시 그의 행보 하나하나를 미래의 예고편처럼 다루어왔다. 그런 인물이 왕실 내부 권력 다툼의 변수로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궁정 내부에서는 윌리엄이 최근 몇 년간 보여온 독자적 행보가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다. 환경 문제, 정신 건강, 현대적 왕실 이미지 구축, 이러한 주제들은 대중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일부 원로들과 참모들에게는 불편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그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늘
시기상조라는 표현으로 선을 그어왔다. 이번 사태는 그 불편함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카밀라 왕비와 윌리엄 사이에 직접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왕실에서 갈등은 반드시 대립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때로는 방향성의 차이 혹은 상징의 중복이 갈등이 된다. 한쪽은 현재의 권위를, 다른 한쪽은 미래의 가능성을 대표한다. 이 두 상징이 충돌할 때 왕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지금을 우선시해왔다. 찰스 국왕의 입장은 특히 복잡했다. 그는 남편이자 국왕이며 아버지이자 제도의 수호자였다. 개인적 감정과 공적 판단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그의 결정은 더욱 냉정하고 형식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왕실의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의 언어로 발표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칭호라는 요소가 다시 주목받았다. 왕실에서 칭호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그것은 역할의 범위이자 발언권의 크기이며 존재의 위상을 규정한다. 특정 칭호의 조정이나 박탈은 공식적으로는 행정적 조치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신호를 담고 있다. 누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누구의 자리가 좁아지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내부 검토 문건에서 윌리엄의 칭호가 언급되었다는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단서가 늘 따라붙었지만 그 단서야말로 왕실 특유의 언어였다.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은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테이블에 오른 선택지는 언제든 실행될 수 있다. 궁정 기자로서 이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이것은 왕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가깝다. 우리는 어떤 왕실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왕실의 얼굴은 누구인가? 카밀라 왕비의 행동은 그 질문을 촉발했을 뿐 질문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이 두 번째 국면에서 분명해진 것은 하나다.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언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권위, 상징, 미래를 둘러싼 선택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한 사람의 어깨 위로 옮겨가고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 왕실은 더 이상 모호한 언어 뒤에 숨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침묵은 길어질수록 의미를 갖고 의미는 결국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국면에 접어들면서 왕실의 움직임은 더 이상 느릿하지 않았다. 침묵은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그 침묵의 결이 달라졌다. 이전이 관망의 침묵이었다면 이제는 준비의 침묵이었다. 궁정 안팎에서는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왔다. 정리해야 할 시점이다. 이 문장은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왕실의 위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서사의 재구성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번 사안에서도 참모들은 사실관계보다 이야기의 방향에 집중했다. 카밀라 왕비의 행동은 어디까지 언급할 수 있는가? 찰스 국왕의 반응은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그리고 윌리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홍보 전략이 아니라 왕실의 권력 구조를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 단계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었다. 윌리엄의 일정 일부가 조용히 조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정 혹은 가족 중심의 일정 재편이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라면 그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일정의 축소는 곧 노출의 축소를 의미하고 노출의 축소는 상징의 약화를 뜻한다. 이는 징계의 전조일 수도 혹은 더 큰 발표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도 있었다. 동시에 찰스 국왕의 행보는 미묘하게 강화되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자주 단독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고 연설의 어조 역시 단단해졌다. 책임, 연속성, 헌신과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왕실의 언어는 항상 신중하게 선택된다. 국왕의 메시지는
내부를 향한 신호이자 외부를 향한 방패였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여전히 중심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카밀라 왕비의 존재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녀의 공식 사진은 줄었고 언론 노출도 제한되었다. 이는 보호이자 조정이었다. 왕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논란의 확산을 막고 동시에 내부 비판에 초점을 흐리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인물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인물이 바로 윌리엄이었다. 궁정 내부에서는 윌리엄의 역할 재정애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중립적이고 행정적인 용어지만 실제로는 매우 날카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 역할을 재정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맡아왔던 상징적 위치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미래 국왕이라는 암묵적 서사는 공식 문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지만 왕실 운영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 서사가 흔들릴 경우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 윌리엄 본인의 반응은 철저히 절제되어 있었다. 그는 공개 발언을 최소화했고 표정과 제스처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훈련된 왕실 인물의 전형적인 대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상황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왕실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들 때다. 그는 그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침묵은 방어였고 동시에 마지막까지 지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왕실의 흐름은 개인의 의지로만 좌우되지 않는다. 참모들과 원로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선례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왕실은 체제 유지를 위해 상징적 인물을 한 발 뒤로 물린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명분은 달랐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공식적인 박탈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윌리엄의 경우 역시 그런 단계적 조정이 가능한 인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다. 내부 논의에서 가족이라는 단어의 비중이 줄어들고 제도라는 단어가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는 감정의 언어가 아닌 시스템의 언어로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선언과 같았다. 가족의 문제로 남겨두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선이 모였고 제도의 문제로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한 명분이 쌓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궁정 기자로서 이 국면을 바라보며 느낀 것은 왕실이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발표는 언제나 가장 늦게 온다. 결정은 그보다 훨씬 앞서 내려진다. 윌리엄의 칭호 문제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차분히 검토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지가 실제로 실행될 경우 왕실의 미래 서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 드러난 진실은 분명하다. 이 사태는 점점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으며 왕실은 이미 누가 잘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넘어 어떤 구조가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 그 질문 앞에서 누구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일수록 필요할 때는 가장 먼저 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왕실은 역사로 증명해왔다. 그리고 지금 그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번째 국면에 들어서자 왕실의 움직임은 더욱 정교해졌다. 더 이상 단순한 조정이나 관망의 단계가 아니었다. 이제는 실행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이 시작된 시점이었다. 궁정 안에서는 같은 질문이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질문은 가정법을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확정된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왕실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항상 대중의 반응이다. 여론은 통제할 수 없지만 예측은 가능하다. 참모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윌리엄의 상징성이 어느 정도까지 감내 가능한지 계산했다. 그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안정, 연속성, 도덕성이라는 키워드를 한 몸에 담아온 인물이었다. 그렇기에 그의 위상이 흔들릴 경우 왕실 전체가 받게 될 충격은 결코 작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역설적으로 그를 조정 가능한 카드로 만들었다. 상징성이 크다는 것은 방향을 바꿀 때 메시지도 분명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왕실은 때때로 강한 조치를 통해 오히려 질서를 강화해왔다. 참모들 사이에서는 짧은 충격이 긴 안정을 만든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다. 이 논리는 냉정했고 감정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이 시점에서 흥미로운 논의가 등장했다. 박탈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검토된 것이다. 의전 순서의 조정, 특정 후원 단체와의 거리두기, 국제 행사에서의 역할 축소. 이런 조치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정적 변화에 불과해 보이지만 왕실 내부에서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 그것은 한 인물의 궤도가 서서히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윌리엄의 측근들 역시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어떤 불만도 표출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왕실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공식적인 질책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거리감이다. 초대받던 회의에서 이름이 빠지고 늘 함께하던 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될 때 그 의미는 명확하다. 그것은 이미 내부에서 평가가 달라졌다는 뜻이다. 동시에 찰스 국왕의 결정 방식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모든 과정을 절차와 형식 속에 묻어두었다. 이는 그가 국왕으로서 선택한 생존 방식이기도 했다. 개인적인 상처를 드러내는 순간 결정의 정당성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간접적이었고 문장 하나하나가 계산되어 있었다. 왕비의 문제는 여전히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보호이자 전략이었다. 카밀라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대신 사안의 무게중심은 점점 미래 설계라는 추상적 영역으로 이동했다. 왕실의 미래를 위해 어떤 조정이 필요한가? 어떤 인물이 어떤 역할에 가장 적합한가? 이 질문들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희생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궁정 기자로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왕실이 이미 감정의 단계를 지나 구조의 단계로 넘어왔다는 사실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명성이나 대중적 호감도조차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제의 대상이 된다. 윌리엄은 사랑받는 인물이었고 바로 그 점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 내부 보고서에는 전환기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전환기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그러나 왕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그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때로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한다. 그 선택이 실제로 실행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방향은 정해진 셈이었다. 네 번째 국면의 핵심은 분명하다. 이제 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가로 바뀌었다. 윌리엄의 이름은 더 이상 우연히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시나리오로, 하나의 선택지로,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로 기능하고 있었다. 왕실의 톱니바퀴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국면에서는 왕실 내부의 긴장이 한층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이전까지의 논의가 가능성과 시나리오의 영역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실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계산이 중심이 되었다. 궁정 안에서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는 미세한 균열들이 드러났다.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조급함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정보의 흐름이었다. 왕실은 전통적으로 정보 통제를 통해 권위를 유지해왔지만 이번에는 그 통제가 완벽하지 않았다. 익명의 관계자 발언, 출처가 불분명한 관측, 의미심장한 배경 설명들이 언론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유출이 아니라 의도된 시험에 가까웠다. 대중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느 선에서 반발이 일어나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탐색이었다. 윌리엄에 대한 서사는 이 과정에서 미묘하게 변형되었다. 그는 여전히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인물로 묘사되었지만 동시에 과도한 기대를 짊어진 존재라는 표현이 덧붙기 시작했다.
이는 동정과 거리두기를 동시에 유도하는 서사였다. 왕실은 종종 이런 방식을 사용해왔다.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그 인물의 중심성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방법이다. 왕실 원로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공통된 우려가 제기되었다. 만약 윌리엄의 위상이 흔들릴 경우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왕실은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상징의 연속체다. 하나의 상징이 약해지면 다른 상징이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 그러나 그 대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이 불확실성은 결정 과정에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했다. 찰스 국왕의 입장은 여전히 중심축이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점점 더 무거운 의미를 띠었다. 왕실에서 침묵은 종종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그것은 허락도 부정도 아닌 상태로 주변 인물들에게 각자의 해석을 강요한다. 이로 인해 참모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구는 조속한 결단을, 누구는 더 긴 시간을 주장했다. 카밀라 왕비의 존재는 이 국면에서 거의 그림자처럼 처리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내부 문건에서조차 점점 덜 언급되었고 논의의 초점은 완전히 구조와 미래로 이동했다. 이는 왕실이 이미 원인보다 결과를 관리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했다. 누가 무엇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무엇이 남을 것인가였다. 궁정 기자로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윌리엄을 둘러싼 감정의 양가성이었다. 그는 보호받고 있는 듯 보이면서도 동시에 고립되고 있었다. 공개적으로는 존중의 언어가 유지되었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점점 조심스럽게 언급되었다. 이는 왕실 특유의 방식이다. 완전히 배제하지도 완전히 지지하지도 않는 상태. 그 중간 지대에서 인물은 서서히 힘을 잃는다. 이 다섯 번째 국면에서 분명해진 사실은 하나다. 왕실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웠다. 신뢰의 균열은 이미 발생했고 그 균열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메워질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왕실은 이제 선택해야 했다.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충격을 피하기 위해 상징적 희생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단계에서 모든 시선은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발표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다. 왕실의 시계는 느리게 움직이지만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그 시계의 초침은 점점 더 큰 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여섯 번째 국면에 이르자 왕실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 유지되는 단계는 아니었다. 궁정 안에서는 이미 사후를 전제로 한 논의가 오가고 있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진 이후 왕실은 어떤 얼굴로 대중 앞에 설 것인가? 이 질문은 곧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임박했음을 의미했다. 이 시점에서 왕실 참모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단 하나였다. 바로 정당성이다. 어떤 조치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불가피해 보이느냐였다. 왕실은 결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기에 모든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포장될 필요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결단은 혼란을 낳고 혼란은 곧 권위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윌리엄의 이름은 이제 내부 문서에서 위험 요소와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는 비난의 의미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기대와 상징을 한 몸에 지닌 존재가 현 체제 안에서 불안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왕실은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그 안정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빛나는 존재조차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국면에서 윌리엄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성실함, 절제된 태도, 대중과의 거리 조절 능력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장점들이 역설적으로 문제로 작용했다. 그는 너무 완벽했고 너무 준비된 후계자처럼 보였다. 일부 원로들에게 이는 시기상조라는 단어로 요약되었다. 왕실은 미래를 준비하지만 미래가 현재를 압도하는 것은 경계한다.
찰스 국왕은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서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는 작은 신호들이 감지되었다. 특정 참모와의 잦은 독대, 법률 자문과의 접촉, 의전 관련 부서의 분주한 움직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왕실의 결정은 언제나 다층적이다. 법적 문제, 관례, 여론, 국제적 시선까지 고려된 뒤에야 비로소 형태를 갖춘다. 이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전례였다. 만약 윌리엄에게 상징적인 조정이 가해진다면 이는 향후 왕실 운영의 기준점이 된다. 다른 인물들 역시 그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왕실은 선례를 만드는 데 극도로 신중하다. 한번 열린 문은 다시 닫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6번째 국면에서는 결정 자체보다 그 결정이 남길 흔적이 더 많이 논의되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명확한 정보가 없었지만 대중의 직감은 예민했다. 평소보다 늘어난 해설 기사,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발언, 왕실이 변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들이 점점 빈번해졌다. 이는 왕실이 의도한 바와 어긋나지 않았다. 서서히 분위기를 바꾸고 변화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유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궁정 기자로서 이 단계에서 느낀 것은 왕실이 이미 감정적 결별을 끝냈다는 점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형식과 타이밍뿐이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단어를 피할 것인가? 어떤 침묵을 유지할 것인가? 왕실의 언어는 언제나 말해지지 않은 것에서 더 많은 의미를 만들어낸다. 6번째 국면은 결말 직전의 정적과 같았다. 폭풍이 오기 전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한 순간,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다. 윌리엄의 미래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것은 왕실이라는 거대한 구조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선택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왕실이 어떤 얼굴로 그 선택을 세상에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그 얼굴이 앞으로 수십 년간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인가? 그 답은 곧 마지막 국면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7번째 국면은 언제나 가장 조용하다. 결정이 내려진 순간보다 그 결정이 세상에 전달되기 직전의 시간이 훨씬 더 무겁다. 왕실은 이 마지막 단계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공간을 정리하고 동선을 조정하며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를 재고 또 잰다. 이 시점에 이르면 이미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라는 질문뿐이다. 공식 발표는 예상보다 담담하게 준비되었다. 극적인 표현도, 감정적인 해명도 없었다. 왕실이 선택한 방식은 늘 그래왔듯 절제였다. 변화는 변화로 말하지 않고 조정과 재배치라는 언어로 포장되었다. 이는 책임을 흐리는 동시에 제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전략이다. 왕실은 개인의 서사보다 항상 구조의 안정성을 앞세운다. 윌리엄의 이름은 이 과정에서 이상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다뤄졌다. 직접적인 비판도 노골적인 옹호도 없었다. 그의 공헌은 언급되었고 헌신은 존중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이 그어졌다. 이것이 바로 왕실식 결말이다. 누군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자리를 이동시키는 방식. 대중의 반응은 복합적이었다. 일부는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왕실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에게 이 결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역사 속에서 왕실은 수없이 많은 상징의 이동을 반복해왔고 그때마다 개인은 제도에 의해 재배치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그 대상이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미래를 대표하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여운이 컸다. 카밀라 왕비에 대해서는 끝내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는 의도적이었다. 왕실은 갈등의 원인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그 갈등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문제는 해결되었고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 그러나 침묵은 언제나 질문을 남긴다. 말해지지 않은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찰스 국왕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어떤 군주가 될 것인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감정의 군주가 아니라 질서의 군주를 선택했다. 가족보다 제도를, 순간의 동정보다 장기적인 안정을 택했다. 이는 냉혹해 보일 수 있지만 왕실이라는 조직이 요구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국왕의 자리는 언제나 외로운 자리이며 그 외로움은 결단으로 증명된다. 궁정 기자로서 이 마지막 국면을 바라보며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왕실의 시간 감각이었다. 대중의 시간은 분 단위로 움직이지만 왕실의 시간은 세대 단위로 흐른다. 지금의 선택이 당장은 논란을 낳을지라도 수십 년 뒤에는 불가피한 조정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왕실은 바로 그 미래의 기록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윌리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왕실에서 물러난 상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그 빛의 방향과 강도가 달라질 뿐이다. 그는 여전히 중요한 인물로 남겠지만 더 이상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거리감 속에서 왕실은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은 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왕실이 스스로를 재정의한 순간에 가깝다. 권위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상징은 언제 조정되는가? 그리고 개인은 어디까지 제도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번 선택 속에 모두 담겨 있었다. 왕실의 이야기는 언제나 현재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와 미래가 겹쳐진 서사다. 이번 국면 역시 언젠가 또 다른 위기의 참고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다. 왕관이 빛나는 이유는 그 아래에 있는 개인이 아니라 그 무게를 감당하려는 제도의 냉정함 때문이라는 사실을.